5위였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6위로 쳐졌고요. 김병주 의원님이 또 7위로 밀려나면서 아이고 뒷심이 좀 부족한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서 이렇게 조금 순위가 뒤바뀌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또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누적 득표율을 보니까 이래요. 지금 현재 1위는 김민석, 2위 정봉주, 3위 한준호, 4위 전현희, 5위 민영배, 6위 김병주, 7위 이현주인데 4위부터 7위까지 4, 5, 6, 7 여기가 1.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4위에서 6위까지는 1% 차이가 채 안 납니다. 어떡합니까? 야,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금방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전을 보는 듯한 4위 경제 막판에 이런 느낌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1, 2위 다툼, 김민석 의원님하고 정봉주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1, 2위 다툼도 조금 볼만해요. 정봉주 의원님이 쭉 1위를 해오다가 막판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1위를 내줬어요. 이게 지금 지역별 득표율인데 빨간색이 1위예요. 빨간색이 1인데 그리고 이 분홍색이 2위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님이 영남권, 충북권에서 엄청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이 인천과 제주, 강원, TK권 여기서 선전을 했고요. 아마 이래서 좀 순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하고 한준호 의원님은 좀 여기저기서 고르게 좀 득표를 한 것 같긴 하고요. 김병주 의원님은 수도권에서는 선전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좀 조금 부진하고 민영배 의원님은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것이 결국에 수도권에서 최종적인 뭔가 결론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선배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가 누가 되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최고 수석이 됐으면 좋겠다. 수석 최고인이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기준점이 있으십니까? 글쎄 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일단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중간에 바뀌는 사람이 아니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우리 저 누구야 김두관 의원님 내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김두관 의원이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하려다 못한 게 그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잠깐 이야기가 번외로 빠지자면 당대표 출마에 대한 목적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봤던 분이 김두관 후보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지수 후보님은 제가 한번 잠깐 아마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약간 뭔가 정치적 행보로 본인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좀 알리고 싶어서 좀 출마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뵀을 때는. 근데 김두관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게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그 전에 전당대회를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더라면은 그때 똑같은 비슷한 구도였거든요. 나왔던 주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랬죠. 이재명 대표님 70.77% 됐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도 있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쪽도 있었고 박용진 의원도 나왔었고 그 남은 표들이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또 나오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혼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당대표 후보에 다 안 나왔어요. 그 표를 누군가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표를 누가 수거할 것인가? 못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그걸 김두관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수거를 해가지고 좀 입지를 넓히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략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좀 통했을 법한 전략인데 지금은 좀 안 통하는. 그러니까 중도 확장 이런 얘기가
글쎄 5년 전에는 통했을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안 통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도 사실 있어요. 아무튼 이게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잡음도 생깁니다. 제가 아까 1, 2위 다툼도 치열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5위 다툼, 그러니까 당선권, 커트라인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민영배 의원님이나 그 김병주 의원님,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님 또는 이현주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막 그 당선권에서 지금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잡음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게 제일 잘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 제가 파악되는 거를 쭉 지켜봤을 때는 이게 내부적인 잡음이 있고 외부적인 잡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안 그래도 정몽주 의원님이 어제 그 채널 프로그램 나오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하셨나요? 최고위원 2명 빼고는 전부 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이야기만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여기 전당대회에서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거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인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어깨 넘어 들리는 이야기로 이제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잘 안 나오면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벅차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전당대회에서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렇죠. 반대로 본인이 어디선가 무언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누가 연설하는데 뭐 누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들 많이 응원하러 가는 분위기가 더 많죠. 그렇죠. 응원하러 가는 네.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딱히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컨대 뭐 김동관 의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동관 의원이 뭐 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15%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좀 뭐라 그러면 어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때?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연설이 끝났다고 휙 나가버린다든지 또 내가 듣기 싫은 사람 나왔다고 꺼져! 이런다든지 지난번에는 꺼져!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진짜. 보면 참 보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고 이건 아닌데 그게 딱 그 수구 적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지금?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부글부글 끓는 게 이 스트레스가 견제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각 후보에 대한 견제성.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막 가짜 뉴스까지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잘하기 경쟁에 약간 내가 더 잘할 네거티브가 돼버리는구나. 그렇죠. 지금 2명 빼고 다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6명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다 끓고 있습니다. 글쎄 다 끓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전현희 의원님 끓고 있는 건데 분명한 것 같아. 또 요새 보니까 전현희 의원은 일부러 물어뜯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현희 의원 쪽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표 결과나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굉장히 이 과정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참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잖아. 정말 야비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또 사실 거기 그 임종석 전 의원이 하려던 자리 지역구였는데 그 전략공천 이렇게 되면서 또 거기서도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또 이런저런 또
누가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흑색 선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좀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예, 한번 볼까요? 예,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 전현희 의원실 공지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전현희 후보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마타도가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전현희가 김혜경 여사 법카 신고자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고 사실이나 처리 내용은 권익위원장한테 보고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이 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요건만 되면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는 거라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하게 처리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이게 또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에서처럼 지난번에도 전현희 의원이 어떻게 꿍지럭꿍지럭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혜경 여사님의 법카 그거를 공익제보로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있을 때 인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뉴스들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방금 나온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전현희가 검사 탄핵을 반대한다. 이것도 거짓.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현희는 정치검사 탄핵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보면은 검사 탄핵에 꽤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왜 저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누가 저런 걸 퍼뜨려요 도대체? 이거는 또 다른 부분도 하나 있는데 네. 본회의도 지금 여당이 자꾸 보이콧하는 형태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아예 안 들었다면 지금은 들어왔지만 합의를 안 해준다거나 그렇지.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거나 어때 들어와서 이제 방해하는. 그리고 반대로 요즘 상임위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특히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경우 음. 이 위원장이 언제 열지를 제대로 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에서 여는 상임위원회는 제가 그냥 여러 군데 서칭하다 보면은 이때 열리겠구나를 대충 이렇게 감이 오는데 여당 것도 제가 정보를 같이 보는데 여당 거는 상임위를 대체 언제 열 건지 제가 감을 못 잡거든요. 지들 편할 때 그냥 확 열어버리는구나. 도둑처럼. 안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국방위였던 거. 국방위가 네. 국방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지금 파행이죠,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표결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때도 표결에 한 명이 비었을 때도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일 거다. 왜냐면 그때 한참 방통위 하고 계셨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검사 탄핵을 하는데 한 명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게 최민희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현희 의원이었군요. 그래서 참여 안 해서 검사 탄핵을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그 막 표결에 누가 참 불참 이거를 명단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명단을 봐서 유출을 해봤을 때 상임위 멤버면은 그럴 확률이 다분히 높다. 약간 보좌관들 분들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이 상임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서 계속 무한정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또 상임위를 2개 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본회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저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점을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검찰 탄핵 앞장서는 척하면서 반대하니까 불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처음에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피식 웃으셨겠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목소리가 자꾸 이상하게 커지니까 대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시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해버리면 속상하죠. 속 많이 상하시겠네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전현희 의원님이 지금 4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위, 5위, 6위, 7위까지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떻게 보면 피가 말리는 레이스 중인데 이럴 때 이런 가짜뉴스가 떠들면
짜증도 많이 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공지를 하셨겠네요. 그래서 오늘 자연인 TV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김병주 의원이죠. 예, 김병주 의원님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더 황당해요. 예, 김병주 의원님이 신천지다. 야, 이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예,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저도 이걸 좀 듣기는 했는데 웃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와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지? 그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채팅창에서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당황을 넘어서서 어이없는 정도로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면은 후보 본인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자체에 전달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과열이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외부가 아니라 민주당 안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이게 과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군가 자꾸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이게 지지자들한테 퍼지면서 이게 자라기 경쟁에서 지금 현재 과열로 바뀌면서 서로 간의 견제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부글부글 끓겠네요. 부글부글 끓겠네. 그러니까 거기서 열받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게 정현희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님을 대표적으로 꺼내 들었지만 그 밖에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일일이 소개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때로는 저 정도 얘기는 들을 법도 하지가 있는 반면에 한 70-80% 정도는 뭐야? 저런 황당한 얘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게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실제로 저 방송하다 보면은 댓글창에 막 그런 거 올려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저는 과감히 내보내 드리죠. 그런데 이거 보여주고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예, 참 그게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내부와 외부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밖에서 외부적인 공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일부 지지자나 유튜버들이 이상한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이게 지지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속상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이나 전당대회 같은 특성의 부의 성격을 가진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거를 누가 퍼뜨렸을까? 예를 들어서 전현희 의원님 보좌관에 코인 팔적인 친구들이 있다. 코인 얘기도 나와요? 그 예전에 김남국 의원 사퇴하라고 해서 코인 팔적 이야기하면서 그 보좌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헐 실망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누군가 해줘야 되죠. 코인 팔적 중에는 김남국 의원 사퇴를 원래 하려던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백브리핑 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말려 들어갔던 거고 그 중에 8명 중에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 보좌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김남국 의원 보좌관이 김남국 의원 사퇴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미숙했던 점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 한 명당 데리고 다니는 수 있는 사람이 8명인데 보좌관이 몇백 명 될 것 같습니까? 돌고 많이 돌아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돌고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일을 잘해서 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없이 저 사람 보좌관에는 코인 팔적에 누가 있다더라. 이거 수박 아니냐. 막 이런 이렇게 해버리면은 밑도 끝도 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어떻게 볼 건지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를 공격을 해버리면은 이게 과열 경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였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내부에서 시작된 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 전당대회 내부 안에서는 또 분위기 또 달라요. 그 안에 또 내부에서는 반대로 지금 후보분들끼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
지지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뭘 나타내고 뭘 보여줄 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꾸 그거를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말하는 똥파리들이 끼는 거죠. 이게 사실 내부라고 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속칭 이제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말하기 참 짜증나는 뭐 솔직히 말하는 똥파리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 이제는 좀 이걸 거론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정도 상황까지 왔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비롯한 그 후보들은 나름 또 잘 대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 스트레스 수치가 거의 끝까지 거의 다들 차셨을 것 같은데.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 말이었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무시할라 해도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정봉주 의원이 사실 그동안 내공이 좀 쌓였어 이 양반이 억울하게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정봉주 의원이 약간 울먹거리시더라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뭐뭐를 의심해 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 뭔가 의심할 끈덕지를 딱 내놓고 근거 사실을 내놓고 이거 의심해 봅시다 라고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해 보자 그러면 어떡해. 이거 참. 이게 약간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관심은 많지만 민주당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후보로 출마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인격검 시스템을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진짜 야,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겠어 싶을 정도로 깐깐하게 해요. 근데 거기를 몇 번이나 다 살아남고 이번에도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웬만한 것들은 다 소명을 하는데 보통 소명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캐치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답변이 좀 약하잖아요. 2번, 3번, 2차, 3차까지 물어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소명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팩트체크가 다 끝나서 그렇죠,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인지를 못한 거죠. 후보분들은 나는 이거를 소명을 몇 번이나 했고 팩트체크 다 된 사실이 짜증날 거야 그때 되면은.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여기서 돈다고 하고 이게 지지자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네. 자, 우리 제대로 된 민주 시민들은 이런 이상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자, 휘둘리지 마시라고 혹시라도 휘둘리실까봐 이렇게 또 이런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김대호 PD 잘 준비해 오셨네요. 마지막 전당대회 캐치 포인트. 캐치 포인트. 예,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다 이 정도일 줄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다들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낼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누가 메시지를 제일 잘 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 저는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죠? 저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진인사 대천명 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정봉주 의원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확인해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김태현 변호사가 한 것이거나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이 한 것이거나 그게 아니면 유인태 전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대목이 많은 듯 합니다. 글쎄, 제가 정봉주 의원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1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하고요, 정봉주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방했다는 얘기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상당수는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인태 전 장관이 얘기했거나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거나 박원석이 얘기한 겁니다. 혹은 정봉주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정봉주 의원이 지금 뭐 1위 하다가 2위로 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떠버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이 순서를 마련한 것도 엉뚱한 이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자, 뭐 딱히 제가 볼 때는 해명을 왜 안 하느냐라고 계신데, 글쎄요, 해명을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닌 거는 그 뉴스만 좀 인터넷 기사만 확인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글쎄요. 그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이재명 대표 편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장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요,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입장 확 바꾼 사람 되게 많아요. 일일이 다 제가 거명하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괜히 이상한 소리 더 하고 더 싸움을 붙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핏대가 많이 올랐으니까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광고는 아임굿입니다. 이 아임굿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할인 예약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이 예약 판매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3%가 할인이 되고요. 예약 판매 신청이 많이 되면은 39%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할인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원가에 가까운 그런 액수입니다. 아우, 좋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아임굿 한 잔 이렇게 드시고, 예, 분위기 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임굿은요, 원래 민주진보진영 유튜브 시청자들을 통해서만 판매됐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 수가 있는데, 할인 판매는 여전히 민주진보진영 유튜브를 통해서만 할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장용진 TV, 장용진 스토어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송창에 보시면은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쇼핑을 딱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서 예약 판매, 아임굿을 찾아서 예약 판매 누르시면, 예, 금방, 예, 구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광고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전당대회 얘기도 여기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 역시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댓글창에 그만 올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 많은 건 제가 알겠는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김대호 PD가 가져온 두 번째 주제 역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힘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한동훈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국힘당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은데 나름 근데 대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지금 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힘당 쪽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다고요? 거의 협박과 같죠. 아, 거의 협박과 같다. 네. 막 발등에 그만 불이 떨어졌는데 정청래를 어떻게든 간에 막아야지 그 김건희 한동훈 청문회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짓을 하지 싶은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2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권성동 의원 쪽이 아니라 그 자기네 멤버 양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의원을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이 대신 법안 그렇죠. 발의를 하고 그 법안 발의 내용을 봤더니 여야가 의견이 있을 시 헌재에 맡기자. 라고 해서 법사위 자체의 권한을 거의 헌재에 모든 걸 결정짓게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이거 법사위에서 이걸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법사위를 뭐 쪼개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법제위원회로. 네, 정청래의 권한을 네. 쪼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자고 심사를 쪼개가지고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편성하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최신 게 세 번째 그거마저 쉽지 않으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해임 또는 제명시키자라는 청원이 그렇죠. 공격이 시작됐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뭐 그닥 시끄러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하려면 해. 들어와. 대신에 김건희도 나오라 그래. 나도 나갈게. 이렇게 역공의 소재로 삼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이제 나름의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심의 일격 1, 2, 3가 다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했네요. 네. 그게 협박 같은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오셨군요. 네. 자, 이 사진이 뭐죠? 해병대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근데 네. 정청래 의원 집 앞으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집 앞에 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